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enkel 록타이트 일반 제조 및 유지보수 접착제 사업부 기술지원팀 심현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어요. 저희가 웨비나 시작한 지가 아마 올해 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겨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고객분들, 그 다음에 henkel의 파트너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누수와 누유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뭐 펌프를 제조하는 업체, 모터, 변압기, 뭐 밸브 업체 등이 있을 텐데 연결되는 배관이라던가 플랜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누수나 누유가 발생하는 문제들은 제법 빈번한 문제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간략히 드릴게요. 저희 henkel 록타이트는 명실상부 글로벌 넘버 원 접착제 리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876년에 설립해서 전 세계에 5만 3천여 명의 임직원이 있고요. 무려 123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어디에서든지 저희 록타이트의 서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henkel의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체 사업 중에서 약 50%가 접착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 외에도 뷰티 케어 사업부와 세탁 이제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세탁이나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B2C 사업이라고 해서 비교적 소비자분들이 많이 아실 테지만 저희 접착제 사업부, 특히 저희 부서 엔지니어링 접착제 사업부의 경우에는 직접 고객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많죠. henkel 코리아의 경우에는 마포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가산에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접착제만을 연구하는 인력들이 약 60명 정도가 포진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고객 여러분들께서 접착제에 대한 기본적인 테스트 혹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부품들에 대한 신뢰성 테스트들을 디자인을 설립하시는 단계 혹은 신뢰성을 증명하시는 단계부터에서도 저희의 기술팀과 함께 조인하셔서 직접 퍼포먼스를 확인하고 증명하실 수 있는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아젠다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henkel의 배관 밀봉과 액상 가스켓 솔루션을 통해서 누수와 누유를 방지하는 솔루션. 두 번째는 진동에 의한 풀림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나사를 고정하는 방법. 샤프트와 베어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올해 큰 화두입니다. 유해물질에 대응하는 체계에 있어서 henkel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에게 어떠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약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나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고객사에서 뭐 현장에 플랜트에 있는 배관일 수도 있고 펌프 제조하시는 곳일 수도 있을 텐데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배관과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을 보시면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뭐 물인가, 뭐 오일인가 이렇게 추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플랜지 부분에도 뭐가 좀 지저분해 있는 부분이 있고, 녹슨 부분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품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들이 누적되면은 오염물질에 의한 좀 위험도 혹은 이제 좀 더러워진 부분으로 인한 좀 뭐랄까 안전관리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겠죠. 다음 장 갈게요. 자, 이것을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10초에 한 방울씩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루 경우에는 400ml, 한 0.4리터 정도 되고요. 10초에 한 방울을 계산했을 때 1년이라고 하면 무려 151리터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1초에 한 방울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무려 1년에 1500리터가 넘어요. 1531리터로 계산을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유압유로 사용되는 뭐 4리터짜리 뭐 업체의 그 유류를 계산을 하면 8,0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초에 한 방울을 1년을 계산을 하게 되면 무려 306만 원어치의 소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일에 대한 오염에 의해서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고객 여러분들께는 큰 손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차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장이요. 자, 그러면 왜 누수랑 누유가 발생을 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갭이 많습니다. 사실 되게 매끈한 면을 잘 조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갭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체 혹은 기계적인 체결로만 체결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수나 누의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자, 플랜지, 나사산 이러한 쪽에 눈에 안 보이는 갭이 발생을 하는데, 기존의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나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고체 가스켓인 경우도 있고 테플론 테이프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잠재적인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를 이제 부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조금 더 이해 한번 쉽게 해볼까요? 우리가 펄펄 나오는 배수관일 수도 있고 가스가 나오는 수도 있고, 발생하는 이유는 눈에 안 보이는 갭을 완전히 메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의 솔루션은 지금부터 제안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henkel의 액상 가스켓 접착제, 두 번째 배관 밀봉제입니다.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접착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견딜 수 있는 신뢰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액상 가스켓 또는 하나의 배관 밀봉제로 다양한 디자인과 크기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일단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접착제 계열들은 아마 현장에서 많이 보시는 제품들이 아마 빨간 통이었을 거예요. 혹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밀봉제였을 텐데, 현기성 접착제라고 부르는 이 네 가지 솔루션은 배관을 결합할 때 또는 나사를 고정할 때 또는 액상 가스켓을 적용할 때, 마지막으로 샤프트와 베어링을 결합하는 축혈부 고정제,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가 퀴즈를 할 텐데 준비하시고요. 이러한 현기성 접착제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기성, 공기를 싫어합니다. 반드시 공기가 차단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금속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금속 소재와 공기 차단 이 모두가 동시에 만족을 했을 때의 경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저희가 상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기존의 배관 업체가 금속을 잘 사용하고 계시다가 원가 절감의 이후로 플라스틱으로 배관 소재를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에 현기성 접착제, 기존에 사용하셨던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답변 남겨주세요. 먼저 답변 주시는 없다. 분께는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맞죠? 다들 없다. 게스트분 유분인데 불가합니다. 있다. 일단 격정적으로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일분 OX로 줬기 때문에 답이 빨리 나왔어요. 일단은 없습니다. 사실 배관의 소재를 일시적으로 바꿔서 마치 기존의 제품을 썼을 때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기성 접착제는 모두가 다 공기 차단과 금속 소재 모두가 만족했을 때 퍼포먼스를 100%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로 변경하셨을 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답변 주신 없다라고 주신 분, 게스트분 유분 계시죠? 마지막에 서베이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서베이에 올려주신 메일 주소 혹은 주소를 통해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함은 몰라요. 미스터 윤지, 미스 윤지 모르기 때문에 서베이 꼭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할게요. 배관을 이제 잘 쓰고 계시는데 주변부에 플라스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도하지 않게 액상의 접착제가 넘쳤어요. 이제 그 상태로 두면은 당연히 안 굳겠죠. 공기가 차단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플라스틱들이 간혹 크랙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접착제가 장기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을 때 그 플라스틱에 크랙을 발생하는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플라스틱을 뭐라고 부를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주시면 상품 드립니다. 아까 문제보다 좀 어렵죠.
혹시 평소에 록타이트를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아, 이런 계열의 플라스틱들은 어렵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이 크랙을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게스트님 ABS 아크릴릭 말씀 주셨고요. 좀 어렵나요? 자, 일단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라는 부분이 답인데, 열 가소성 플라스틱,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갈래로 나뉜다고 한다면,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는 접착제가 알게 모르게 침투해서 잠재적인 크랙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착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하시는 신나라던가 다른 용재 제품들도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랄게요. 아코 사장님,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오늘 참석해주신 펌프업체, 배관업체 많은 분들의 당면한 과제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약 5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누수나 누유가 상시 발생은 하고 있지만 그러려니 그냥 지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품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 두 번째, 기존에 사용하셨던 기계적인 체결 방법은 공정을 단축시키기 좀 어렵거나 재고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조 비용 절감 효과. 세 번째, 기존에 사용하셨던 방법들로 했을 때 누수누유가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면 제품의 수명 연장을 고민하실 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기적인 신뢰성, 여러 가지 고난이도 테스트들이 있죠. 뭐 고압이라던가 고온, 그 다음에 내한성 테스트들을 잘 견딜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록타이트가 신뢰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유지보수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선생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례를 적용한 사례들을 제가 네. 말씀을 그 드릴 텐데 338 아이디어 로봇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한 개 발주를 같고요. 또 기존의 했었잖아요. 록타이트를 잘 근데 이게 사용하셨다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누수와 누유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안쪽에 흐르는 유체들이 어디에 지나갈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펌프가 될 수도 있고 기어박스, 뭐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미터기, 액추에이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활한 작동뿐만 아니라 깔끔한 외관, 장기적인 품질 유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배관 밀봉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기존에 사용하셨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테플론 테이프입니다. 테플론 테이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테플론 테이프의 경우에는 배관을 조립하신 다음에 미세 조정, 5도에서 뭐 극단적으로 30도까지 조정을 하게 된다면 올바른 위치에 맞추시기 위해서 찢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봤을 때 찢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찢겼던 불순물들이 지나가면서 배관을 막히게 하는 위험한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작업하시는 작업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그 배관을 돌리는 몇 회를 돌렸느냐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배관의 그 밀봉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동영상으로 문제점을 한번 먼저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배관 밀봉제, 오른쪽은 왼쪽 테플론테이프죠. 오른쪽이 배관 밀봉제입니다. 이것처럼 체결을 하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다 직접적인 수준을 사용하는 데는 설치하시는 과정으로 미세 조정하시는 과정에서 왼쪽에 보시는 테플론 테이프는 찢김 현상이 있지만 저희 록타이트 배관 밀봉제는 찢김 현상이 없다라는 점이 장점이 됩니다. 다시 앞서서 보면 그 외에도 배관 밀봉제 제품들은 내화학성이 좋아요. 그래서 안쪽에 흐르는 유체가 뭐 오일이라던가 물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할 수가 있고 내열성도 우수합니다. 150도에서 1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군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뭐 식음료가 흐르는 배관 쪽에 흐를 수 있는 NSF, 뭐 안시 61과 같은 가장 높은 등급의 인증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해당하는 상황, 배관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 기술진이나 영업분들께 말씀드리면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셨는데 실제로 미세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지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모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이 데모가 뭐냐면 두 가지의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게이지, 지금 보시면 검정색 숫자 부분이 있어요. 0에서부터 1000까지로 되어 있고 단위는 푸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스를 터뜨리게 되면 그 가스가 배관을 통해서 흐르게 될 거고, 연결되어 있는 배관에 제가 조립을 할 거예요. 배관 밀봉제가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일단 새지 않아야 할 거고, 제가 미세 조정을 할 때에도 게이지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록타이트 581이라고 하는 글로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범용 제품이지만 초기에 속경화에 있어서 좀 유리해서 초반에 빠른 시간 내에 뭐 한 10분 이내나 뭐 5분 이내에 얘를 기본적인 압을 좀 걸어야 된다. 강한 압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압을 걸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이 탁월하게 좋습니다. 나사산에 한 3, 4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을 도포를 이렇게 하고요. 자,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해볼게요. 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닦아낼게요.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나봐요. 많이 발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스를 한번 주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가스가 들어가서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숫자 보이세요? 유튜브 하니까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잘 보이시나요? 지금 500푸사이 조금 안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배관 밀봉제를 했고 제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 상태라면 자,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리게 됐을 때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틀어서 이렇게 움직여도 변화가 없다. 신기하죠? 소리 납니다. 이런 위험한 실험을 무릅쓰고 제가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자, 화면 보여주시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90도로 이렇게 꺾이는 커넥터 부분입니다. 밸브가 여닫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90도로 꺾이는 과정이라면 압이 조금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안정적으로 실링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테플론 테이프에 찢김 현상이 있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사례고요. 유럽 사례입니다. 록타이트 542라고 하는 제품은 지금 괄호 안에 유공압 전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펌프 업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공압 전용을 쓰시는 경우에는 필터가 있을 텐데 한 40마이크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제품의 안쪽에 어떤 포뮬러상에서 필러 같은 게 들어있다면 이러한 필러가 그 필터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제어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 542 제품 같은 경우는 점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미세한 유공압 전용 제품의 배관에 탁월하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밸브의 이제 실링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542를 쓰셔도 되고 좀 전에 제가 했던 581을 쓰셔도 됩니다. 581의 경우에는 조립 후 30분이나 1분 이내에 뭐 1에서 5바 정도 압력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각적인 실링을 요구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하지만 압력이 좀 세다, 뭐 20바, 21바 정도 된다, 온도도 엄청 높다, 150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루에서 3일 정도 완전 경화를 하고 나서 신뢰성 테스트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배관 밀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부분은 가스켓에 대한 설명입니다. 플랜지를 안쪽에 이제 실링을 하기 위해서 가스켓을 쓰실 텐데 기어박스 부분도 있을 거고 뭐 펌프 부분, 뭐 펌프라고 하면은 맨홀이죠. 변압기의 맨홀, 펌프 쪽, 컴프레셔 모두 다 가스켓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추천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현기성 가스켓도 있고 실리콘 가스켓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특성이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유체의 누설을 막고 다양한 크기, 모양에 맞게끔 액상 제품 하나로 도포한다는 큰 장점이 있죠. 자,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고객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가스켓, 고체 가스켓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중복 답변을 제외하고 다른 답변 2개 주신 분들께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가스켓 어떤 종류 쓰고 계시나요? 영어 너무 많아. 네, 지금 자 서동현님, 정혜진님까지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EPDM 고무 가스켓, 스파이럴 우드 가스켓, 오링, 성면 가스켓 맞습니다. 이러한 가스켓들 다 사이즈에 따라서 가지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고무 오링도 그렇고 성면 가스켓 혹은 테플론 가스켓 이러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느슨해질 수가 있겠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자, 제가 한번 가스켓,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고체 가스켓들을 모사한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자, 고체 가스켓을 모사한 건데 이거 그 빵도 X 비슷한 아이스크림 같아요. 사이즈도 비슷하고. 자, 보면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표면을 모사한 겁니다. 하나는 조도가 굉장히 일정한 아주 플랫한 면, 또 하나는 눈에는 안 보이는 이런 조도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를 모사한 거고, 고체 가스켓을 이렇게 스펀지로 모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고체 가스켓이 중간에 낑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볼팅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응력이 받게 되면 뜨죠. 눈에 안 보이는 갭을 완전히 못 메워요. 고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기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고무 가스켓이나 성면 가스켓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할 거예요. 탄력성을 잃어서 잠재적인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 접착제를 쓰시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품을 가져왔는데 저 밑에 있구나. 자, 보면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518이라고 하는 가스켓인데요. 이러한 가스켓을 좀 보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접착제를 가스켓을 이렇게 바릅니다. 발라서 자, 보시겠어요? 고체 가스켓하고는 다르게 자세히 보시면 음영이 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컬러가 짙은 부분의 경우에는 골이 좀 있었던 부분을 채워준 부분이고, 조금 희미한 부분들은 플랫한 부분이에요. 액상 가스켓 같은 경우는 이 자체적으로도 점도가 좀 있어서 안쪽에 응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유체가 나가는 걸 방지하기도 하거니와 눈에 안 보이는 조도들을 도톰하게 메워준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는 데모였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상 가스켓, 고체 가스켓과 록타이트는 어떻게 다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갭을 완전히 메운다. 두 번째, 접착제죠. 접착력이 구현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링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접착력으로 잡아준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느슨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조립하시는 공정에서 볼팅이 힘이 다르거나 고체 가스켓의 위치를 조금 튼다거나 이런 문제들에서 이슈가 좀 더 적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플랜지의 크기, 디자인 이러한 거 재고 갖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제품의 액상 가스켓으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커버하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죠. 그리고 150도에서 180도 정도 되는 내열성과 아까 배관밀 봉지와 마찬가지로 화학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례는 중국과 유럽에서 가장 큰 중공업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업체고요. 기어박스 플랜지 부분, 화살표 부분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왼쪽 사진에. 록타이트 5188이라고 하는 현기성 액상 가스켓입니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누유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업체고 이것들이 최종 고객에게 인도가 됐을 때 발생한 이러한 문제들은 보상을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 비용, 즉 브랜드 가치 하락에도 굉장한 큰 타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과 크기에 적용할 때에도 저희 제품 하나로 커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188이라고 하는 현기성 제품을 스펙으로 박아서 10년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5188 같은 경우는 현기성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그 유연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충격이 살짝 온다거나 잔진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제품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518 펜의 경우에는 5188, 그 다음에 그냥 518의 경우에 그 도톰한 점성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의 사출기 밸브 업체인데 기존에 오링으로 썼던 문제가 이거를 해외로 수출하시는데 누유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엑스한 가스켓을 요청을 하셨고 저희 henkel 코리아와 henkel 그 글로벌이 같이 제휴가 돼서 즉각적으로 AS를 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518의 사용 방식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518 펜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데모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플랜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플랜지를 들고 오기가 뭐해서 이렇게 프린팅을 해봤는데 얘를 왜 가져왔냐? 518 펜을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518 펜 타입이에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뒤에 펌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똑딱이를 여시면 이렇게 롤링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왜 좋냐면 펌프를 유지보수 하시거나 뭐 밸브를 유지보수 하실 때 이렇게 포켓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원하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OEM 메이커, 현장에서 제조하시는 부분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품을 처음에 받게 되시면 안 나옵니다.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이송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똑딱이인데 이거를 틀면 펌핑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새 제품이에요. 펌핑을 하게 되면 뭐가 보이죠? 이렇게 빨간 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쉽게 나오고 이 상태에서 자 바르면 됩니다. 그냥 너무 쉬워요. 쉽죠? 자, 그러면 실제로 플랜지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느냐를 보면 펌핑해서 발라주면 됩니다. 끝! 오늘 한 대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518 말고도 다양한 엑스한 가스켓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이 좀 더 손쉽게 그리고 기존의 방법들에 있어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많이 믿어주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켓에 들어가서 사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빨간색 현미성 가스켓인데 실리콘 가스켓은 5920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실리콘을 쓰는 경우는 언제 쓰냐? 고온에서 유리합니다. 현미성보다도 고온에서 유리하고요. 내오일성, 항상 엔진 오일이 들어간다거나 뭐 안쪽에 기어 펌프 쪽에 들어가는 오일들에서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포인트예요. 지금 보시는 회사는 석유 정제 회사입니다. 터빈, 스팀 터빈 쪽에 들어가는 엑산 가스켓인데 무려 300도씨, 250도씨 이상을 상시 노출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금속 가스켓을 쓰셨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실링에 문제가 생겨서 스팀이 간혹 나왔던 거예요. 유해 스팀 같은 것들이. 그러면 얘를 셧다운해서 다시 수리하시고 또 문제가 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하고도 직결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5920이라고 하는 고내열성 제품으로 추천을 드려서 지금 스펙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배관 밀봉과 액상 가스켓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실링을 해야 되는 제품분들은 록타이트 5로 시작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요. 다 끝나고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5로 시작하는 제품들은 주로 실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유공합 전용 제품은 542, 545와 같은 제품이 있고
범용으로 많이 쓰는 제품들은 577과 581이 있습니다. 577, 581 중에서 581이 조금 더 속경하고요. 그 다음에 현기성 가스켓 종류에는 515, 518, 518 펜, 5188과 같은 제품이 있고 실리콘 계열들은 5900, 5910, 5699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 제품들은 굽고 나면 고무와 같이 변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도 훨씬 강력합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들 답변 아마 저희 서상현 이사님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한번 볼까요? 게스트 유님께서 앞에 답변 좀 주셨어요. 네, 빌리서님께서 답변 주셨고, 최근에 들어온 질문 한번 볼까요? 네, 게스트 유님 거, 안 보여요. 네. 제품 도포 후 조립 후 분해 시 문제점 없는지. 제품 조립 후 분해 시에 문제는 없는지 너무 중요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접착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접착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나사 고정제나 슈크러브 고정제는 철저하게 접착력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배관 밀봉이라던가 가스켓 같은 경우는 그 실링력과 응집력이 더 강해요. 안쪽에서 분출하려는 액상 혹은 기체 이러한 것들을 막는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체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나사 고정이나 슈크보다는 좀 유리합니다. 물론 안 쓴 거보다는 좀 있겠죠. 그리고 해체를 하신 다음에는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아젠다에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조를 하려면 당연히 클리닝을 좀 하신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AT 케미칼 이종호 대리님, 배관 밀봉제 음용수 배관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NSF 안시 61이라고 하는 제품만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NSF에 대한 인증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글로벌에서 갱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용수 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비용도 많이 들여서 가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나요? 어디서부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소리 들립니까? 음용수 배관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는 과정이 henkel 글로벌의 정책상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 기술팀에 말씀 주시면 1년에 한 번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답변 따로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 펜은 소모성으로 모두 사용 후 폐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충전할 수는 없어요. 이게 패키지가 다 완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진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보이는 뽀송뽀송한 이 스펀지들이 실제 사용하실 때는 오염이 될 수 있겠죠. 뭐 결삭이라던가 이런 거에 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사용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새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현기성 가스켓의 경우 공기 접촉이 없다면 영구적인 실링이 되어야 된다고. 공기 접촉이 없다면 영구 실링 제대포에 되는 주기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현기성 액상 가스켓의 경우에는 조립을 하신 다음에는 사실 영구적 보존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비영구적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안쪽에 흐르는 유체가 굉장히 빡세거나 아니면 고온에 있어서 저희 접착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 제품들의 그런 퍼포먼스를 증명하기 위한 테스트들을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시고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기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각수 아니면 뭐 에탄올 50%의 더 악조건에서 500시간, 1000시간을 했을 때 퍼포먼스가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사실상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러한 액상 가스켓을 썼던 많은 업체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중공업 업체 같은 경우는 제조를 하시고 나서 이미 판매가 돼서 거의 수십 년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록타이트가 드릴 수 있는 신뢰성은 그런 것으로도 증명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